반갑습니다. 네, 주영 반갑습니다. 씨는 이제 현장이라고 지금 그래요. 카메라는 가려져 네,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다들 지금 뭐 이동하시고 좀 바쁜 와중인데, 뭐 이제 과목 자체가 6시 반부터 이제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해야 될 기회는 많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중간중간에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논문을 쓰거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쓸 때 되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토스를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쪽 채팅창에다가 지금은 좀 어려운데 뭐 5분 뒤에 가능하다든지 약간 마진을 좀 너무 막연하게 어, 그냥 오늘은 거의 불가능한데 뭐 여기 들어만 왔어요. 이런 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진도가 좀 잘 안 나갔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수업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졸업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 조금 뭐랄까 나름은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하시는 분들은 끄셔도 좋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안정되게 계시는 상황에서는 비디오를 한번 시켜주시고요. 어,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이게 총 몇 명인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해봐가지고. 4명보다는 많았던 것 같은데, 5명 아니면 6명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 지금 뭐 좀 더 들어오시겠죠. 일단은 지금 좀 지켜보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주로 이제 다른 쪽 창을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들도 필요할 거고, 지금 뭐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는, 어, 제가 이제 교재로 쓰려고 하는 책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좀 제 스크린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저만 공유하는 걸로 일단 하고, 네, 이제 이쪽 화면이 지금 공유 중이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교재들을 사실은 좀 많이 찾아봤는데, 교재라는 게 왜 필요한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 이제 우리 과목 자체의 이름은 이제 졸업 프로젝트 논문을 이제 잘 쓰자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논문을 쓰거나 뭐 프로젝트가 이렇게 뭐 잘 정리되거나 하는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던 뭐 졸업과제, 뭐 프로젝트 또는 뭐 논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3월부터 뭐 한 5월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율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이 과목은 그 과목 그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하고 진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측면으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졸업 프로젝트 논문에 대해서 뭐 양식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도 교수님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졸업을 할 때 어떤 과정이 거쳐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지를 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페이퍼를 쓸 때 약간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좀 지원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 후배인 1학년들이 들어왔는데 1학년들은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 생겼어요. 3학점짜리 과목이 생겼고 어,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윤정인 교수님께서는 이 논문을 쓰거나 또는 뭐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형태에서 아무래도 약간 논문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실 거예요. 그쪽으로 조금 특화가 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거를 쓸 때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연구하는 형태로 잘 풀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타이프를 쳐야지. 타이프를 쳐야 하는데, 타이프를 칠 때 손가락이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실제로 뭔가 그런 논문을 쓰거나 그런 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얼어붙는 거죠. 이제 마치 연구 방법론에서 이제 피아노 이론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된다. 간단하게 조금씩 손을 풀고 왔는데, 이제 실제로 논문은 공연장인 거죠. 공연장에서 내가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갭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습이라든가 조금 뭐랄까 우리 전공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예제들이 있어. 밖에서 쓰는 그런 논문이라든가 프로젝트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정리하려고 하는 쪽과 꽤 유사하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리허설 같은 이제 공연장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틈틈이 리허설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개인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공연장에 무사히 공연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졸업 프로젝트 논문에서 논문 작성 방식 또는 논문 작성을 측면으로 지원을 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작년 거를 보시면은 2023년 거, 요게 이제 그 문건창 교수님이 처음에 그 석사 우리 1년 차들 과목을 그, 제일 처음 들어오신 석사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 강의 계획서가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사실은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했던 자료라든가 자기가 주변에서 했던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 실경험을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공연으로 얘기하면은 프로 연주자들의 연주 비디오를 계속 이제 보는 겁니다. 도움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고 완성도가 있는 공연들을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봤는데 내가 연주는 오히려 못하게 되는. 연주 손가락은 여전히 이제 안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약간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셔도 무슨 그 졸업 논문에 대한 포맷을 간단히 본 다음에는 오세진 교수님이 라우드스피커 이야기를, 유일성 교수님이 건축음향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를, 송성혁 교수님이 무대음향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이제 오디오 신호 처리 관련해서 설명을, 문건창 교수님이 네트워크 오디오 비디오 설명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 좋은 공연의 형태들의 예제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공부는 맞아요. 좋은 공부는 맞는데 이제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자 여러분들이 조금 쓰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12주에서 15주차를 진행을 했을 때 준비를 조금 해온 분들이 있었고, 준비를 아예 좀 포기하거나, 휴학을 고민하거나, 막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공연 못 하겠네, 나는. 그렇죠. 조용필 공연 보고, BTS 공연 보고 났더니, 난 공연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런 급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도, 이제 중압감이 이제 너무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하지 않고 제가 지워버렸죠. 지워버리고 2024년에는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요거는 문건창 교수님이랑 뭐 얘기 중인데 문건창 교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케이스 스터디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 폼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좀 가져야 될 기초 덕목, 손가락 운동이라든가, 뭐 음악을 듣는 법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1학년,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이지만 1학년 분들이 연구 방법론부터 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가는 좀 좋은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 중에 아주 제일 쉬운 부분만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방법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쉽게 연구 방법을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뭐, 각종 여기가 영풍문고인데, 영풍문고에서 이제 학위 논문을 쉽게 쓰는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뒤져봤어요. 뒤져보고 좀 읽어보고 앞에 목차도 보고 이제 했는데, 참 많은 이제 그 쓰기 책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저도 쓰기 책이 이제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Enjoy Writing Your Science Thesis or Dissertation 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뭐 어차피 제본책이라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책도 지금 여기 있는 책들도 당연히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좀 쉽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기 좋은 책을 하나를 선정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좀 좋은, 좀 손쉬운 것은 사실은 요 이름 아니겠습니까? 직장인 석박사 과정자. 이게 딱 여러분이죠. 직장인을 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좀 쉽게 쓸 수 있게 워크북 좀 따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물론 이제 읽어보면 막 진짜 워크북처럼 막 이렇게 빈칸 있고 채우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논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힌트가 잘 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울러 이제 여기 뭐 일본 사람 책이나 여기 뭐 영어권 하여튼 영미권 책들도 뭐 잘 써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건 좀 어렵고 요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를 좀 커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게 그나마 좀 타겟이 뭐 쉽게 돼 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졸업 논문을 쓰는 타겟은 아니고요. 뭐 음향학회에다가 논문을 내거나 이런 식의 타겟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거지. 졸업 논문을 잘 쓰는 책이면은 되게 그 어려운 항목들이 좀 많이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간결해서 차라리 이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골랐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그 다들 이동 중으로 지금 저는 이제 뭐 벽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다 지금 숨어져 계시는데 어쨌든 다 바쁜 사람들이죠. 직장인의 저녁이라고 하는 게 저도 지금 이 직장에서 이렇게 저녁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직장이 끝나고 다른 일을 하거나 학생 신분으로 있지만 저도 이제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야근을 하는 것이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뭔가 저녁 라이프는 한국 사회에서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말이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딱 나를 위해서 좀 비워놓겠다. 내가 이 논문이나 또는 졸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공연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예요. 공연 날은 결정이 돼 있죠. 이 날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공연이 10월이다. 그러면 내가 10월까지 가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씩 연습을 해야 하고, 그렇죠. 손가락도 그 노래 스피드에 맞게 풀어야 되고, 연습도 반복적으로 무한히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내가 연습한 것들을 맞춰보려고 또 방문을 해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겠죠. 그냥 내가 감각적으로 연주를 되게 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책 같은 이런 책을 방금 이제 직장인 석박사 쉽게 논문 쓰기 워크북 같은 책을 공부를 하겠죠. 이런 책을 공부를 해서 조금 이제 손쉽게 되는 거지. 피아노 잘 치는 법 같은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한다든지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유튜브 가이드 또는 뭐 책 같은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제가 책을 좀 봤으면 하는 이제 마음으로 여기다가 그 책 이름을 썼습니다. 직장인 석박사 과정자 쉽게 논문 쓰기 워크북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 이제 목차를 보면 논문이 쉬워지는 책, 따라 쓰는 논문 워크북이라고 돼 있고 이 저자도 사실은 어,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자기도 직장인 으로서 석박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학위를 땄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학위를 잘 땄느냐라고 물어봐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책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1장은 뭐 논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장은 연구 논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논문 구성을 이제 알아야지 아무래도 쓰겠죠. 음. 그런 식으로 돼서 논문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쉽게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 논문을 쓰는 노트들, 뭐 이런 빈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워크샵 페이지가 되는 거죠. 빈칸들이 거기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은 저랑 이제 1, 2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장, 우리 4장은 필요 없으니까 3장과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 책이 뭐 온라인으로 사면은 18,000원, 아마 그냥 현장에서 사면 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커피나 식사를 조금 절약을 하시고 요 책을 조속한 시간 안에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온라인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랑은 이 책을 할 건 아니고 요 앞부분 제가 이제 하는 그 중간고사까지 앞부분에 요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건창 교수님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 스터디나 이런 쪽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때 가면 이제 좋은 폼의 논문들 또는 좋은 폼의 프로젝트 보고서들을 이제 많이 접하고 또는 뭐랄까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거나 되게 이제 어, 잘 정리가 된 과거의 히스토리들, 과거의 음향의 발전 히스토리들이 잘 정리된 보고서 같은 것들도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상황을 또는 이제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서론부를 작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분 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 이제 걸음마를 처음 뛰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뭐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뭐 형식적으로 쓴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내용 자체는 이렇게 8주 동안까지 어, 지금 이 목차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서론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목차하고 그다음에 서론부를 쓸 수 있게까지는 제가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요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그 우리 작년에 그 2학년이셨던 분들의 제자도 아직도 이제 저한테 있는데 그분들도 요 서론을 마무리 짓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밀도 있게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정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은 뭐 제가 아예 고치지도 않았고 문건창 교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도 학생들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제 지도 학생들은 이 책을 당연히 이용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논문이 어떻게 그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뭔가 잘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약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23년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2024년 자료는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송선욱 교수님이 그 관련된 자료를 주면은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는 비슷할 거예요. 졸업이라고 하는 그 요건들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흐름이 이제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2월 졸업하는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8월 졸업은 이제 코스모스 졸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2월 졸업생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10월이 되면 뭐예요?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하는 뭐 학점이 전부 이수됐는지도 확인하고, 각학과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어느 정도 쓰고, 실제로 그 논문과 프로젝트 보고서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런 대상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뭐 연장을 하거나 뭐 휴학을 하거나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더 벌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 8월 졸업생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란히 이제 보시면 적어도 10월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논문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지도 교수와 조금 더 밀접한 교정을 통해 가지고 포맷을 완성을 시키고 발표 자료까지도 만들어 놓고 연습까지 발표 연습까지 해야 되고 1차로 어느 정도 어, 커미티를 꾸려가지고 교수님과 이제 외부 인사까지 꾸린 그 3인의 그 교수님들 또는 그 하여튼 여러분의 논문을 심사할 커미티 멤버들을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뭐 합격이다. 뭐 요걸 고치면 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석주 교수님도 이제 12월 말에
진짜로 그 날짜가 막 넘어가는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졸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위 수여 대상자 명단을 1, 2월에 취업을 하고 2월에 학위 수여를 받는 겁니다. 요 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졸업 대상자들은 우리 학교 이제 우리 과의 이제 내부 규율에 의해서 음향학회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음향학회 논문 중에 가장 좀 편하고 쉽고 좀 가벼운 부분이 그 정기음향학회가 굉장히 그 단기간에 만들어진 학회가 있거든요. 그게 여름에 한 7월과 8월 사이쯤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썼던 것들을 약간 취합을 해가지고 뭐 4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분량의 여러분들의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한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우수상을 주거든요. 논문 우수상.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 졸업할 때 어드밴티지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석주 교수님도 그걸 쓰셨죠. 거기다가 우수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할 때 이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이고 3월, 4월 안에 뭐 주제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5월, 6월에 뭐 서론이라든가 뭐 본론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쓰거나 미진한 실험들을 돌리는데 실험 같은 것들을 조금 미리 잘 돌려놓거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뭐 6월, 7월 그 사이쯤에는 그 음향학회에다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건 너 실을 수 있다. 넌 와서 발표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가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름방학이 되면 사실은 이제 달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끝나면 냅다 이제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이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방학이 있긴 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이 방학인 것이지 이제 회사는 또 여름이 되게 바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병행해야 된다. 그 본인이 그거를 병행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조금 이렇게 뭘 달리셔야 되는 거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가? 여름방학에 이렇게 진도를 많이 못 빼면 지금 요 2월 졸업생 라인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를 우리는 요 표를 보면서 계속 이제 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을 막 몰아쳐가지고 뭔가 논문을 쓰게 한다. 이런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학교에서 대학원, 일반 대학원생으로 온 좀 어린 학생들, 회사도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은 교수가 무서워요. 교수가 뭐 시키면 그냥 막 쩔쩔매고 하고 뭐 노예처럼 이제 막 일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꼭 뭐 우리가 무섭나요? 우리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제 어쨌든 교수님이니까 뭐 이런 거지. 또 뭐 또는 뭐 어떤 교수님들은 우리 보스랑 친하니까 뭐 이래서 이제 좀뭐 조심조심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여러분 보스들이랑 뭐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고 제가 뭐 무서운 일을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무서운 사람은 아니죠. 무서운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 졸업 논문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사람이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섭지.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지. 마치 여러분 회사 인사 담당자가 평소에는 안 무섭지만 그 사람이 자르라면은 잘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약간 무섭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서의 뭐 무서움은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컬리그 같은 그러니까 동료처럼 이제 같이 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해서 2월에 학위를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우리랑 거의 비슷한 이제 레벨이 되어서 회사에서도 뭐 진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강의를 뭐 틈틈이 더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흐름에서 과연 이 과목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건 이제 평가위원 얘기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공유를 잠깐 풀고, 카톡이 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카톡도 없고, 그다음에 채팅도 없고요. 일단 뭐 다른 뭐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학생들마다 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뭐 빨리 갈 거고, 어떤 사람 뭐 자료 수집하느라고 더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다 코치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네. 세워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느린 사람이 있죠. 이제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느린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 빨리 하게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냥 느리면 느린 대로 두는 스타일도 있겠죠. 이건 이 교수님들 성향상 조금씩 다른 겁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좀 몰아치겠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 못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기다려주겠죠. 느리니까. 그,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들 아까처럼 10월의 목표에 맞춰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3월부터 바짝 조이시는 분이 있겠고 여름방학을 잘 활용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과목은 3월에서 6월까지 설정돼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딱 두 달이기 때문에 두 달 안에 서론 정도까지 어느 정도 쓰게끔 저는 푸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안 나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뭐 배경 지식 같은 거를 못 구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뭉텅뭉텅 비어 있는 센텐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까지라도 쓰라고 압력을 넣을 거예요. 6월까지 그러면 서론이 나오면 올해 안에 완료하는 그 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없을까요? 그 확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본문을 본인이 어떻게 네. 하는가에 달려 있죠. 음, 안 해봐서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이게 얼만큼의 시간과 얼만큼의 자료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서 이제 이 1년 안에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 걱정,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한데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한테 주변에 여쭤보면 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진이 빠지는 일이라고 다 사실은 대답들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졸업해야지라고 이렇게 내 계획대로 설정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잠실 주경기장을 설계했다고 쳐요. 그걸 그 프로젝트도 돈을 받았고 그래서 잠실 주경기장에 뭐 오디오 시스템을 다 개비해 가지고 뭐 50억에 다 끝냈다. 그게 내 논문이다. 그러면 나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스피커 몇 개 달았고 그냥 스피커 했는데 소리 너무 잘 나요. 그래갖고 졸업하고 싶어요. 돈도 꽤 비싼 거 했고 괜찮네. 라고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지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 시뮬레이션이 하나 들어가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아, 그 에즈라 같은 거 돌리는 것보다 이번에 뭐 캐트로 해가지고 뭘 또 돌리면 뭐가 더 장점이 있는데 네 프로젝트는 그게 더 어울려. 이러면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까 영원히 안 끝날 것처럼 길이 가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너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진짜 산으로 가버리게 되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격가지들은 다 우리 칩시다. 요 가운데 길만 설명하는 걸로 만족을 합시다라고 교수가 제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10월까지 쓰려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또 내가 한 일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이 가운데 일만 씁니까? 나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쓰려니까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만 씁니까? 그래서 또 이제 졸업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사이즈를 재단하는데 이게 실체가 없는 형태다 보니까 서로 재단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도착점은 똑같잖아. 공연으로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노래가 있고 아주 쉬운 노래가 있는데 너무 쉬운 노래만 하기엔 너무 허접하고 좀 어려운 노래를 섞자니 이건 또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배하다 보면 결국 10월에 공연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지 않고 막 공연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지면 공연 전에 막 지쳐가지고 공연하기 싫어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착점이 명확하게 있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도착점에 보여주는가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체력 안배랑 이 논문의 소재나 이 구성 안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당연히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랑 합도 되게 잘 맞아야 되고 그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것도 끊임없이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고, 지도 교수님이 요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축구 선수랑 코치가 서로 다른 말을 해가지고 다른 플레이를 하고 다른 플레이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는 환경으로 되는 거지. 클린스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클린스만하고 우리 대표팀하고 유난히 합이 안 맞았는지 이건 이제 모르는 거잖아. 이미 결과는 거기는 파토가 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지도 교수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합을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3, 4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주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체의 10월까지의 달리는 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조율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화도 많이 나고요. 지도 교수도 화가 납니다. 서로 화가 나고 서로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맞춰 나가서 갑자기 맞는 순간엔 또 굉장히 시너지가 나서 막 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 가늠을 정확히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답이다라고 딱 어떤 한 이그젬플만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매번 막연합니다. 매번 누가 올지 걱정도 되고, 좋은 자원이 오면 좋은 자원이 오는 대로 지도교수는 걱정이 되고, 이렇게 좋은 자원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좀 허접한 사람이 와도 걱정이 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는지를 모니터를 하신 다음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대로 얘기를 하시고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짝짝 빨아가지고 갖다 쓰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작년에 그 졸업생이 현재 없는 거죠.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계획할 때 1년 안에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잡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음, 네. 근데 어려울 수 있다. 고비들이 그렇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고비들이. 왜냐하면 고비들이. 휴학이라는 카드가 저쪽에 알짱알짱 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가 없으면 10월이 졸업이 아니면 뭐 너는 그냥 잘려.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 막 괴롭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코스모스 졸업도 있어. 6개월 정도 미룰 수 있어라면 약간 쓰다가 내가 너무 지치고 회사에서 막 보스가 괴롭히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봄에 졸업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음의 가장 위험한 점은 지금 여러분 이제 선배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코스모스 졸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룰 때는 분명히 코스모스 졸업을 염두에 두고 미뤘거든요. 근데 미루다 보면 1년이 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안 미룬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그게 코스모스의 졸업을 하는 거지, 그나마. 예. 여차하면 밀릴 수 있어라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건 100% 1년이 밀립니다. 근데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10월에 타겟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어, 지금 이제 논문들을 사실은 안 써봤기 때문에 우리 학과장님 스타일은 좋은 논문을 많이 봐라 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한 땀 한 땀 후지더라도 써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 형태의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읽은 적은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뭐 본문이나 이퀘이션이나 그림을 본 거지 논문을 처음부터 정독해 본 적도 별로 없잖아요. 보고서를 썼을 때도 남들의 보고서에 뭐 인트로나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본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늘 내는 보고서의 앞뒷면에
중간에 본문만 바뀐 형태의 것들을 받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 보신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중간에 본문을 채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의 라이팅은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간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본 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쓰는 겁니다. 그 도움은 지도 교수님한테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막연한 거죠. 뭐 지도 교수님이 뭐 옛날에 막 학부 때부터 쭉 알던 사람들도 아닌 거고 갑자기 등장한 지도 교수님도 이제 있게 되니까 스타일들 같은 것들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박자로 같은 호흡으로 얘가 언제 졸업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들이 공간 같은 것들도 같이 맺어져야 진도가 나갈 것이다. 일단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뭐 작년 강의 자료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보고서 정리된 것들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작년의 예제나 어떤 뭐 기존의 논문들 샘플들을 보여드리는 상황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1호로 졸업하신 그 이석주 교수님의 이제 논문들도 갖고 와서 제가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뭐 제가 위원장이긴 했지만 이제 그 논문의 단점들도 그냥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된 거라서 이제 그 논문의 단점, 그 논문의 장점, 이 논문의 단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약점, 요게 좀 필요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하면서 하시면 뭐 좀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약간 등대 같은 게 있는 편이니까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졸업심의 평가 기준표가 여기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다시 공유를 해야 하는데 어디 갔지? 자, 졸업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써 있는데 잠깐 봅시다. 어디 써 있는지. 음, 요건가? 요거죠. 졸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은 이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 보고서를 써가지고 졸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는 법이 있으며, 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을 하는 법이 있어요. 자격 취득은 이제 좀 이제 우리 과에서는 이제 하지 않는 이제 어떤 데서는 약간 뭐 기사 자격증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다가 그 애초에 아예 그걸 염두에 두고 그 학교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자격증 거의 이제 딸랑말랑하는 수준이 됐는데 기왕 따는 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석사과정 하면서 자격증 따가지고 그걸로 졸업하시겠다 이런 좀 탁과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졸업을 하고 논문을 안 쓰겠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 과는 이제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쓰라고 이제 이게 제일 위쪽에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는 산업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NCS 4수준 이상의 직무를 수행을 한다. 이제 좀 그 내가 주관해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요 프로젝트 직무 수행 보고서라고 하는 사실 논문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폼이 있어요. 그 폼을 제출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국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기승전결이 잘 갖춰져 있는 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중기청 과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쓰는 그런 뭐 과제 제안서라든가 뭐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포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알려져 있지 않은 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졸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학위 논문은 뭐 제 책이 제가 아까 들고 있던 이런 책이나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을 쓰는 법들이 워낙 잘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학위 논문 자체로 졸업을 하는 거는 좀 알려져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따라가기 쉽겠다 해서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과 방침은 프로젝트 보고서로 졸업을 하는 것들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지 않고 논문을 써야 되면은 사유서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젝트 보고서로 여러분들이 각각 지도 교수님하고 보고서를 쓰는 걸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유서를 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형태적으로 학위 논문으로 졸업을 할 수는 있다. 중간에 한 번 바꿀 기회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평가 유형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나는 이런 뭐 요걸로 졸업하겠다, 요걸로 졸업하겠다, 요걸로 졸업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내게 됩니다. 평가 유형을 신청했지만 이렇게 한 번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할 때 실제로 프로젝트의 개요 목표, 핵심 과제, 프로젝트 수행 계획 등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졸업을 하겠다고 내셨죠.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어떤 자격증이다. 그 자격증의 레벨이 높으면 이제 졸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논문도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 및 배경, 그다음에 연구 내용 계획을 써서 이런 논문을 제출해서 계획하겠다고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논문 결과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 보고서가 방점이 찍혀져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학위 논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과목 이름이 산학 졸업 가로 열고 논문 그다음에 프로젝트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프로젝트 보고서를 졸업을 할 때 심의를 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요건 이제 논문의 심의 기준하고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까지 달성을 제대로 했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잠실 주경기장에 오디오를 갈았다. 그럼 오디오를 갈았을 때 뭐 명료도가 어느 정도 향상, 무슨 뭐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런 목표들이 있겠죠. 또는 어 그런 애로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점을 매기게 되고 기술적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다. 성능 평가 같은 것들을 뭐 공인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못 할 수도 있겠죠. 공인까지는 못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하드웨어 하나를 개발했는데 시험 성적서를 하고 뭐 EMI 테스트를 했는데 괜찮더라.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또는 그거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배점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텐데 그 과정이 뭐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잘 썼다라고 하면 이제 종합 30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도착하는 데 있어서 30.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훌륭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30점이 되는 거예요. 내 기술의 수준 또는 내 기술이 아주 실용적이야. 또는 이게 잠재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특허를 받든지 뭐 중기청 과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잠재성이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엔 거기까지는 못 갔어. 라고 이제 쓰시면 30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후 사업성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 뭐 특허도 내고 뭐 해가지고 발전시키면 요런 제품이 나올 건데 요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고 뭐 미국하고 일본만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뭐 동남아 쪽에 팔로를 뚫을 수 있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사업화에 대한 약간 뜬구름적이긴 해도 뭔가를 이제 쓰시거나 이게 잠재적인 시장성이 있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 요게 사업성이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 논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논문은 이런 그 일반적인 기술적인 그 연구 기술의 특징이라든가 내가 설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은 논문하고 프로젝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요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논문에는 없는 거예요. 논문은 내가 굉장히 획기적인 스피커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스피커를 해보니까 먼저 스피커보다 많이 좋아졌어. 기술적으로 뭐 3데시벨 정도 더 나오는데 뭐 그게 끝이에요. 3데시벨만 더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뭐 가격 대비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실제로 뭐 제작 단가도 더 싸고 뭐 수출 가능성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니까 결국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먹히는지 뭐 표준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뭐 네트워크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먹히니까 국산화가 되게 유리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사실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입에 이렇게 그걸 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성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서류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기는 하죠.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로 졸업 심의를 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얼추 우리가 50분 정도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좀 제가 서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쉬는 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질문이 없으면은 지금 7시 16분인데요. 7시 26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모으셨나요? 다 뭐, 화면은 꺼져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다음 이제 50분, 뭐 또는 45분, 요 정도 이제 첫날이라 뭐, 많이 할 거는 없는데, 요 뒤에는 이제 우리가 서식을 좀 들여다 볼 거거든요. 이제 논문 서식, 오늘은 이제 서식만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워크숍, 워크북을 이제 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비는 시간에 요 책을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되게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좀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요 책을 다음 주부터 나갈 거니까 이제 책을 좀 구매를 해주시고 지금 이제 오늘과 같은 환경이 되면 사실은 뭐 책을 어떻게 지금 뭐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실시간으로 이걸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따라 할 수 있게 할지 일단은 이제 워크숍을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하기는 진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요거를 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다 숙제로 이제 내주는 방법은 있겠죠. 언제까지 요 몇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해와라. 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다 내면 제가 이렇게 다 화면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 명씩 읽어드리는 거죠. 뭐, 김현우 씨는 이렇게 썼는데 요건 요런 거 같네요. 이종윤 씨는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거 같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뭐 실시간으로 소통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뭐 강의하기 이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네요. 요런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이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주문하는 상황에서는 요렇게밖에는 지금 뭐 안 될 거는 같으니까 일단 작년 강의보다도 더 이제 화면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도를 나가야 돼. 어떻게 뭐 상황은 다 숙제를 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현장에 계시면 숙제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현장이 없으면 숙제로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책을 다 구매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제 공유를 다시 오른쪽 화면을 해가지고, 네,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지도 교수를 이제 골랐죠. 골라가지고, 뭐, 1지망, 2지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을 하다가, 프로젝트 지도 교수랑 뭔가 이렇게 합이 안 맞아. 뭐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정을 하고 또 변경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옛날에 그런 공론의 장이 있어서 한번 했었는데 방학에 여름 방학에. 근데 그때 바꾸면 사실은 좀 늦는 거죠.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하기는 더 바로 졸업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젝트 지도 교수를 바꿔야 된다라고 사유서를 쓰게 되면은 요 변경 사유를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겠다. 또는 이제 지도 교수가 이번에는 지도 교수가 학생이 이제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이제 뭐랄까 일정 같은 걸 잘 안 따라오거나 뭐 언제까지 뭘 해오라 그랬는데 계속 안 해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내부적인 룰이 있겠죠. 예,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랩에서는 3번 정도 그렇게 뭔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어, 제가 이렇게 학생을 내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시키죠. 그러면은 이제 변경 후에 뭐 문건장 교수님한테로 거의 가겠지, 자동방으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그 지도 교수를 맡고 계시지 않은 뭐 송선혁 교수님한테 간다든지 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지도교수 학생 관계가 조금 다르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도교수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내고 나면 나중에 내가 졸업 근처로 가까이 갈수록 심사위원들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위원장은 아마 이제 우리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님들을 쓰시고 위원 중에 한 분은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위원이 하나 들어가게 될 텐데 뭐 이제 여러분 회사에 있는 막 중역 이렇게는 좀 애매하지. 그렇지만 제3의 인물인데 여러분이랑 좀 관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뭐 다른 학과 교수님이나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래갖고 이 요건이 되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박사학위가 있으면은 좋죠. 이런 걸 쓰시고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 지도 교수님, 여기에는 위원장이 되실 교수님을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격 기준 같은 것들이 원래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게 조금 미진하지만 난 이 사람한테 꼭 이제 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런 사유서를 써가지고 심사위원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되면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심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를 이제 이런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심사를 할 때 1차, 2차 심사가 있는데 1차 심사에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바꾸시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바꾸시고 그 다음에 2차에는 좀 더 완벽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또 심사를 하면 뭐 훨씬 좋아졌고 뭐 좋고 내용물이 괜찮고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던 평가표가 이제 여기 있고요. 75점 이상이면은 졸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업성 쪽에서 이게 40점 만점인데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잃더라도 논문 같이 이제 앞쪽이 되게 알차면은 뭐 75점 맞을 수 있겠죠. 기술이야 이제 우리가 다 기술을 이제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기는 받을 텐데 보고서를 잘 쓰거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배점을 이제 잘 받아 놓으면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에서 감점이 있더라도 75점은 당연히 이제 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점 자체에서 논문을 다 쓰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다 꾸려가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신 교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걸 74점을 주거나 뭐 이러면 이제 밉보인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면 거의 그건 찍힌 거지. 특히 이제 여러분 지도 교수가 여기다가 대놓고 70점 이렇게 주면 졸업 안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리는 없다. 결국 졸업 발표회장까지 어, 도착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이제 거의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더라도 몇 가지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 바로 이제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도착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조금 그 까다로운 기술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논문을 쓰고 나서 이게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열람을 하게 되면 이석주 교수님 기술을 바로 차용해가지고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비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유보해 달라 이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 기술은 뻔한 기술이 되겠죠. 이제 뻔한 기술이 되면 그때 정도는 이제 알릴 수가 있겠지. 뭐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뭐 표절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 연구 부적절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서를 쓰게 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원문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등등 해서 이제 저작권 이런 관련된 이제 사인을 또 하게 되면 이제 서류가 끝나죠. 이제 많은 서류들이 존재를 하고 사실 이제 송선혁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석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서류가 참 많아요. 학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서류가 많고 여러분 페이퍼 자체도 이미 쓰는 페이퍼 자체도 굉장히 서류적인 느낌이죠. 되게 포멀한 또 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게 다 뭐 왜 필요했지? 뭐 이제 이런 게 있지만 결국 그게 그런 과정을 이제 사실 거치고 나가는 것들이 이미 또 석사 과정이긴 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어, 기입을 하실 때 아 이런 거 한번 들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석사학위 프로젝트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 둘의
폼이 지금 이제 2024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 3월에 이제 이거 저희가 막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고치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폼인데 이제 이 폼대로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 논문을 써야 하는가? 여기에는 예외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폰트 자체를 줄여놓고 한 화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왼쪽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돼 있고 오른쪽은 석사학위 프로젝트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주로 가게 되겠죠. 뭐 제목의 크기라든지 여백,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 위에 타이틀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칸 여백을 둬야 이제 인쇄를 하고 나면 뒷장은 빈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어, 석사학위 논문의 그 제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무슨 교수가 지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위에 써 있고요. 이 논문을 전문 기술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건 이제 대학원에다가 제출하는 제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제출 페이지가 있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부분만 다루고 이런 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게 높이가 이래서 그렇지 높이를 이렇게 맞추면 대동소이하죠. 네. 그다음에 학위를 완료하였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뭐 우리 건희 씨 여기 있지만 어쨌든 그 김건희 씨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게 여기 이름에다가 이제 그 한 사람이 쓴 글씨체, 그러니까 조교가 썼을 거예요, 아마. 조교가 쓴 글씨체랑 도장이 있기 때문에 도장이야 그냥 갖고 와서 찍으면 되니까 도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글씨체가 이 위원장의 글씨체도 아니고 위원의 글씨체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이 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위 여부를 좀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석주 교수님 거에다도 이제 제 도장을 찍고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찍고 여기 이제 제 손으로 제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해야 이제 뭐 도장이야 뭐 빌려다가 찍을 수도 있는데 요 글씨체가 다 그 사람들 거에 대한 글씨체로 유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좀 이 논문이 좀 잘 써진 논문이다라는 사인도 되고요. 진위 여부에서도 진짜 논문이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실제로 이제 논문 몇 개를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했는데 요 도장을 받은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저쪽에 이제 국회 도서관에 넘기는 거나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거나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이제 기념으로 딱 하나씩 갖고 있는 거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요렇게 몇 개만 도장을 찍었지 사실은 이 도장이 없는 버전이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도장도 없고 여기 제 이름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인쇄 제본에다 맡기면 그냥 무한히 계속 몇백 개가 찍혀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도장 찍은 것들이나 이름 쓴 것들은 이제 진귀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들을 이제 잘 가지고 평생 이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강의를 하거나 하실 때 석사학위 논문 사본 제출하세요 하면 요 면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는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요 뒤에 있는 뭐 앱스트랙트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내기도 하고 표지를 찍어서 내기도 하고 등등의 뭐 학교마다 조금씩 방침이 다른데 어쨌든 진위 여부를 볼 때 요 면이 약간 의미 있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여백이나 이런 건 다 같고요. 석사학위 논문 제목, 석사학위 프로젝트 제목 하고 이제 내용은 같죠. 여기 이제 제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록. 초록은 이제 영어로 abstract라고 하는데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함축해가지고 100페이지 되는 얘기를 한 페이지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축을 하는 거죠. 요거를 쓰는 것들은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논문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고 나서 앱스트랙트를 쓰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논문을 쓰겠다고 앱스트랙트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앱스트랙트까지 쓰고 나서 논문 적격 심사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앱스트랙트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런 연구 방법을 써라 같은 이제 교정을 통해서 앱스트랙트를 뼈대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뼈대를 잡은 거를 가지고 컨텐츠에 이제 서론본론 같은 거를 잡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채워 넣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와서 이 초록을 고칩니다.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록을 먼저 쓰라고 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우리는 본문의 뼈를 먼저 잡고 그 본문을 이제 채우다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막 바꿔치기 하고 하다가 본문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거의 임박해가지고 초록을 만들어냅니다. 초록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다 국문,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국문을 쓰고 나서 구글에다 돌린 다음에 들고 옵니다. 들고 오면 어색한 번역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 있거든요. 구글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구어체 같은 것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초록 같은 거를 그냥 안에다가 훅 넣고 걸러져 나오는 것들은 좀 어색하거든요. 구글체가 있습니다. 구글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영어 논문 심사를 한 적이 또 있는데 영어 논문 심사가 있는데 이제 초록을 영어로 썼고 해외의 논문에다가 한뭐열 몇 장짜리 논문을 썼는데 그게 두 개가 억셉트가 돼가지고 열 몇 장짜리 두 개가 있으니까 야 요거를 잘 불리면은 100장짜리 논문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쉽게 생각했지. 요거 영어고 요거 영어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영어만 잘 쓰면 되겠다. 근데 요거 영어 요거 영어는 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영어 번역해 주는 데다가 맡겼대요. 그러니까 열 몇 페이지짜리를 영어 번역해 주는 데다가 맡기면서 계속 고쳤지 서로. 조금 어색해요, 뭐 해요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고쳐가지고 쫙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두 개가 있고 그 사이를 채우다가 보니까 이제 회사 다니는 분이어서 당연히 공무원이었긴 했지만 되게 바쁜 와중에 유혹이 아무래도 구글 번역 쪽으로 이제 유혹이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체와 이 문체 사이에 굉장히 어색한 문체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봐도 구글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거 구글체 아니냐? 그랬더니 구글 교수님 구글로 번역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앞에와 뒤에 체가 다른 그 어색함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다른 번역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뭐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걸 누구한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이드를 준 것, 요런 것들은 요렇게 바꾸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요런 것들을 몇 개를 해가지고 조금 구글체에서 벗어난 채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문으로 졸업을 해도 되는 졸업 요건이었는데 굳이 그 영문 두 개가 너무 아까워서 영문으로 시도했다가 오히려 이제 안 하니만 못한 이제 상황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졸업은 잘 했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국문, 영문을 순서로 할 때, 아까 같이 그 케이스는 영문의 케이스에서 국문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나머지 국문들을 영문으로 바꾸다가 이제 어색하게 된 건데, 이런 초록들은 당연히 여러분은 국문을 먼저 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문으로 바꿀 때 그냥 단순히 구글을 믿지 말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리뷰를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도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다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 교수님한테 요 영문이 어색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영작까지 해주시지는 않더라도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 뭐 어떤 형태가 조금 더 낫다 이런 가이드는 다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초록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본문을 어느 정도 채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뭐랄까 이제 진짜로 막바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 순간에 아마 쓰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부터 본문 이전까지의 쪽번호는 이런 로마 숫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 2, 3, 4가 들어가기 전 단계의 숫자예요. 약간 뭐라 그러지? 프롤로그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제어는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쓰신 분 알겠지만 여기다 해시태그를 붙이라는 건 아닌데 해시태그처럼 중심어들, 키워드 단위를 쓰게 됩니다. 아까 뭐 잠실 주경기장 오디오 뭐 스피커를 넣었다 그러면 뭐 스피커 인스톨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잠실 주경기장 뭐 거기서 클래리티 체크를 했으면 뭐 객관적인 뭐 음향 지표 뭐 추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중심 단어들을 막 써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나중에 논문 검색할 때 요것들이 이제 근간이 돼서 논문 검색이 되고 논문 검색이 많이 얻어 걸리면 여러분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막 인용한 이제 그런 다른 논문들이 발생하게 되면 인용 팩터들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학계에서 살짝 유명한 레벨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 뭐 영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이 있고 뭐 본문이 있고 앱스트랙트도 이제 영어로 쓰게 되고 키워드는 이렇게 있겠죠. 자, 감사의 글은 이제 영어로 acknowledgement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 이제 맨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 맨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앞에 좀 넣었네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있게 되면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신앙 뭐 여기다가 넣기도 하고 가족이라든가 자기 부인 뭐 딸 뭐 이런 경우를 넣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 자기가 뭔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막 삐뚤삐뚤하게 지내는 거지. 막, 아, 바빠. 나 바쁜데 왜 이렇게 괴롭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약간 보상하는 네 이름 내가 논문에 넣었어. 약간 이런 거죠. 앨범을 내시는 분들은 이제 스페셜 땡스에 이런 약간 뭐 영감을 주고 나랑 맨날 술 친구했던 아티스트 이름도 막 넣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내 강아지 이름도 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라서 그렇게 대단하게 포맷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차에도 없는 것인데 그래도 논문에 쓰게 되면 의미가 있겠죠.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은 이제 진짜로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진짜 끝났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본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살짝 내리면은 뭐 서문, 사사, 그리고 이제 여기 진짜 목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 실제 보시면은 실제 서론부터 여기서부터가 진짜 페이지고요. 요 앞에 있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아까 제가 프롤로그라 그랬죠. 미리 이제 영화 앞에 예고편 같이 또는 이렇게 이 영화는 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밑밥을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잔뜩 있는 것들은 이렇게 로마 기호를 쓰게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서문 이런 거는 사실은 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수행한 작업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기여도를 비율로 표현하고 저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을 포함한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사실은 내가 혼자 막 주도한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이 같이 한 그런 것 중에 이미 발췌해가지고 내가 이제 쓰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나열하게 되는 그런 좀 추가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내 개인적인 뭐 사정이라든가 학위 논문 주제를 선택한 내 어떤 동기라든지 뭐 그런 좀 부차적인 내용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서문이 논문에 꼭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앞쪽에는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서론과 겹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서문, 이 막을 여는 오버튜어 같은 거지. 연주로 말하면 빰, 빠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여기서 보면 해당하는 내용이 1, 2번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 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거지 굳이 작성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기여도 다른 사람이랑 돼 있거나 이미 출판한 어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지 이제 쓰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아요. 에크놀로지먼트가 이제 사실 여기 있는데 이제 스페셜 땡스랑 에크놀로지먼트를 여기선 분리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교수부터 학과 선후배들, 뭐 가족, 뭐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대한 한 페이지에다가 이제 쓰기도 하고 여기처럼 스페셜 땡스를 앞쪽에 보내놓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뭐 포멀한 쪽으로는 이렇게 사사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서문에서 뭐 사사에 관련된 기호 내용을 기술한 경우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쪽에 뭐 기여도 쪽에 우리 뭐
여기야 우리 감사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문에 쓰게 되면 이 사사는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서문도 필요 없고 사사도 필요 없다면 앞에 우리 스페셜 땡스 쪽에다가 액크놀러지먼트를 다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차가 있습니다. 사실 목차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그 이 논문을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이렇게 보면 사실 목차부터 보는 편이에요. 목차랑 앱스트랙트만 보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뼈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쓰는, 그러니까 뭐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해져 있는 뭐 소나타 곡, 뭐 이런 겁니다. 소나타 곡은 뭐 1악장, 2악장, 3악장이 뼈대가 딱 정해져 있고 길이도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고 이런 어떤 되게 정해져 있는 음악을 쓸 때는 그 제목이 소나타라 그러면 아 소나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캐논 변주곡, 아 캐논 변주곡이면 아 변주곡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하는 어떤 폼이 있으면 블루스곡이면 블루스곡 이런 것처럼 딱딱딱 폼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되면 이 목차를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연구에 잘 접근하고 있는지 또는 목차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승전결에 맞춰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이 뒤에 있는 요 목차, 그 서문 사사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같죠. 그리고 표목차, 뭐 그림 목차, 기호 설명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에 뭐 기호 관련, 그림 관련, 뭐 표 관련 이렇게 부제가 써서 뭐 그림 이거는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동소이해요. 실제로 다른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는 말이죠. 서론이 있고 여기도 요 정도면 맞겠지? 기호 설명 조금 아이고, 이러면 넘어가지. 이렇게 맞출게요, 그냥. 자, 서론을 쓰겠죠? 서론을 쓰는데 서론의 이제 내용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세분화돼 있고 이쪽 연구 논문, 졸업 논문에는 세분화는 안 돼 있는데 이제 왜 세분화가 안 돼 있느냐? 서론의 형식이 조금씩 그 졸업 논문에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냥 일반 석사 졸업 논문들을 보면 서론의 형태가 조금 자유로운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카테고리를 너무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나눠줄 수가 없어서 이쪽에서는 그냥 서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요 졸업 프로젝트에서는 서론 부분에 이런 거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보고서가 더 알려지지 않은 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일반 보고서들이 있는데 졸업형 프로젝트 보고서 형태는 훨씬 더 안 알려진 폼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한 쪽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졸업 논문은 이미 세상에 석사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큼직큼직한 뼈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졸업 프로젝트처럼 왼쪽에 졸업 논문의 그 취지를 뭐 여기 서론에 연구의 취지, 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다 써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되는데 이제 여기는 좀 룸이 이렇게 넓은 거지.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형태들이 있는 반면 이제 졸업 프로젝트 서식은 좀 기존에 참고할 서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 쪽을 보시면, 이 논문을 보시면 서론이 있고, 뭔가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연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연구 목적. 이걸 왜냐면 이렇게 하면 참 좋아지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연구 방법 이렇게 만들려면은 뭐 약간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만들 때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거보다 뭐 이렇게 어떤 방법론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론적 배경 이런 거라는 거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게 내가 하는 게 조금 그래도 한 발 앞서가는 느낌일 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 연구했더니 내 연구의 메소돌로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요게 진짜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나오고 나서 디스커션.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는 디스커션이 없어요. 여기 이제 여기 논의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결론이 났고 나서 그 결론을 해석하는 쪽에 이제 돼 있다면은 이 졸업 논문에서의 논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래서 내가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연구적으로 이제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를 모두 총동원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가 되니까 이 졸업 논문 서식을 볼 때는 연구 결과를 보고 이 논의, 디스커션이 어떻게 됐는지를 되게 열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닥을 이렇게 쳤더니 어떤 노이즈가 나더라. 그런데 잘못된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요. 결과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난 이유를 잘못 파악해서 논의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이 논의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게 되죠. 연구 방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니냐고 자꾸 거듭 이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요 졸업 논문을 들여다보는 다른 타 연구자들의 그 방향성입니다. 그래야 좋은 결론을 내니까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뚝딱뚝딱해서 뭘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아니면 만들 거든지. 그렇기 때문에 도착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치면 소리가 더 좋아졌다. 소리가 더 좋아졌다. 결론이 이미 나온 거죠. 결론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측면, 특허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약간 개량할 수 있는 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걸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논의 자체는 이쪽은 좀 더 가벼워질 수가 있죠. 거기까지 잘 도착했으니까 되게 실용적인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둘은 지금 언뜻 보면 형태가 되게 같고 그렇죠? 뭐 별로 차이도 없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석사 논문이야? 논문이야라고 들여다보는 그 우리가 읽는 사람의 자세와 아 이거 보고서야? 라고 보는 자세가 조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지가 논문은 그런 요소가 조금 더 이제 있고요. 그래서 어, 그 지금 1학년들이 연구 방법론 수업을 이제 내일 듣는데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 방법론이 틀리면 결과가 틀리고 논의도 틀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을 예의주시해서 계속 보고 방법이 틀리지 않았냐 또는 목적 자체가 그럼 잘못되지 않았냐 자꾸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고치게 만드는 게 이쪽의 지도 방법이라면 이쪽은 어때요? 프로젝트의 목적하고 연구 방법은 굉장히 여기 뭐 프로젝트의 내용 및 방법. 방법을 이미 어떻게 고칠 거예요? 이미 이제 진행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쨌든 뭐 시장성이 있다며요. 이런 거는 그 다음번 프로젝트에 또 고치는 거지. 뭐 여기서 다시 돌아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은 여기에 방법은 그냥 진짜 메서돌러지 같은 그냥 내 방법을 그냥 쓰는 것이고 여기 연구 방법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셋업된 철학이 틀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졸업 논문을 지금 우린 쓰지 않을 거고 졸업 프로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졸업 논문이 결론부에 있어서 요 논의 부분이나 결론 부분이 좀 무겁긴 해도 여기는 뭐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이런 것들도 안 써도 되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도 좀 라이트하게 써도 되니까 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결론이 좀 들라더라도 이쪽은 괜찮거든요. 희한한 것만 만들어도 만든 걸로만으로도 대박 잘했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 도착점이 흐릿흐릿합니다. 뭘 이렇게 꽉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꽤 많이 왔네라고 해도 여기는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대신에 여기는 거기까지 도착하는 이 길의 방법론이 타당했는가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록, 색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번호나 이런 것들도 양쪽이 같습니다. 표목차 같고요. 그림목차 같고요. 기호 설명. 우리 뭐 기호 많이 쓰죠. 그런 기호들 설명. 페이지 비워놓고 그리고 이제 서론을 쓰면 뭐 똑같은 거예요. 또 폰트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요거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뭐 대부분 이제 스크롤하면 다 같은 얘기예요. 표 같은 것들은 이제 폼이 있는데 뭐 아래 한글 폼이겠죠. 똑같아요. 사진은 뭐 요게 가운데에 이렇게 가로를 한다. 이거는 이제 논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보면 기역 꺾음새로 돼 있기도 하고 그림 1에 기역 꺾음새가 돼 있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셋업이 다르니까 그 학교의 어떤 그 논문들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요것들이 다 맞아야 된다. 약간 요런 룰인 거지. 대외적으로 요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런 폼을 또 처음 봐가지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등등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참고 문헌도 이제 다양한 폼들이 있어요. 참고 문헌 자체를 정리하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윤정인 교수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요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참고 문헌 정리 툴 이렇게 하면은 엔드노트라는 게 원래 제일 유명한데,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후배인 1학년들은 엔드노트를 아마 배울 거예요. 제가 이제 윤정희 교수님한테 엔드노트 가르쳐 주셔도 되고 엔드노트라는 게 있다고까지만 해주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참고 문헌을 자동방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거든요. 참고 문헌을 내가 뭔가 참고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참고 문헌이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그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포맷으로 이제 입력이 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여기에 우리 폼은 어쨌든 이래요. 1번 꺾음쇠, 그다음에 사람 이름, 컴마, 그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인용한 논문의 이름, 그다음에 컴마, 저널의 이름, 컴마 여기 첫 번째 이게 아마 그 권의 이름일 거예요. 권. 1권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 그다음에 가로 열고 연수 1982년에 퍼블리시 된 것. 요게 이제 얘죠. 요거는 이제 논문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책 같은 걸 인용하는 경우에 자 이제 책 저자 컴마 책 이름은 따옴표가 없네요. 따옴표가 없고 그다음에 출판사 이름 출판사의 지역의 위치, 뉴욕,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페이지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 연도랑 페이지도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폼들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안에다가 입력할 때 그 엔드노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후배는 엔드노트를 어쨌든 배워갖고 올라오면 제가 요 시간에 엔드노트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엔드노트로 정리한 뭐 참고 문헌들 있으면 한번 내봐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얘기만 들었어요라고 하면 그럼 이제 한번 참고 문헌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참고 문헌은 맨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몇십 개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데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막막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어떤 논문을 하나 누구 논문이 있지? 오양기 교수님 걸 합시다. 음양학 회장님. 이거는 그냥 학회지에 있는 논문인데 제목 뭐 이제 있고 앱스트랙트 있고 영어 앱스트랙트 있은 다음에 서론 다 비슷해요. 이런 형태는 다 비슷하다고. 서론 있고 키워드 있고 다 되게 축약적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의 축약 형태죠. 서론, 연구 배경, 뭐 표좀 있고 여기는 그림 1점 뭐 이렇게 됐고 영어까지 쓰네.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 목적 및 내용, 세로로 줄 긋고 이론 배경은 이렇고 그림도 이제 이렇고 어떤 포맷이 있단 말이지. 이제 맨 뒤에를 가보시면 결론이 이제 났죠.
결론, 뭐 액노러지먼트가 있죠. 여긴 뒤에 있죠. 뭐 앞에 있기도 하고. 참고 문헌 여기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 1점 꺾음새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 컴마 따옴표 이게 논문 형태죠. 아까 우리 봤던 그 논문 형태랑 똑같죠. 페이지 먼저 쓰고 연도 있는 이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책을 그냥 인용을 하면은 페이지를 잘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책까지 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책까지 쓰고 나면 아우 페이지가 보통 여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구체적으로 그래도 요 책에 요 페이지를 인용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으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페이지는 없지만 그냥 책을 썼죠. 그래서 논문은 다 이렇게 따옴표를 썼고 책 제목은 따옴표가 없고 뭐 일본 거마저도 그런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도 아무래도 음향학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음향학회 참고문헌 방식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쓰는 폼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뭐 이게 뭐 IEEE 방식인지 뭐 사이언티픽 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참 할 때는 여기 있네. APA 방식 이런 이름이 있어요. APA 양식으로 저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보면 APA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APA 방식이 아닌 걸 고르면 또 아닌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저자, 성, 발행연도 이건 이제 중앙대 학술정보원에서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정해져 있는 방식도 결국은 이게 APA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양식을 쓰게 되면 또 다른 양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APA 양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근데 요 엔드노트에 이제 뭐 보시면 그거 APA가 아니고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쓰는 인용 방식이 또 있는데 그건 또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뭐 논문을 하나 이제 뜯어보는 시간은 앞으로 가질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은 아니니까. 단지 요 참고문헌에서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부분을 조금 건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록이 있는데 이제 부록은 사실은 어펜딕스라고 이제 영어로 부르는데 여기 어펜디시스라고 본문으로 돼 있죠. 어펜딕스가 이제 여러분 그 뭐지? 충수? 맹장이 어펜딕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미 이제 똥 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펜딕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록 부분은 없어도 이 논문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친절하게도 부록 부분에다가 뭐 시뮬레이션 돌리는 법이라든지 내가 만든 코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넣는다든지 해서 논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논문이 이제 풍성해지면 여러분 이제 이 장수도 많아지고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록 부분은 보통은 발표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록을 참고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석주 교수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서론하고 본론 앞부분을 쓰셔가지고 거기가 좀 너무 양이 많았어요. 양이 좀 너무 많아서 그걸 발표하다가 시간이 막 지나가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는 이 서론 부분에 여기죠. 이 서론 부분하고 연구 목적에서 서론 부분이 너무 길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너무 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흔히 알 수 있는 그 어떤 뭐 케이블이나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한 분류법 같은 근데 굉장히 공들여서 정리했어요. 뭐 칼라 코드까지 잘해가지고 아까우니까 지우라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못 지울 거를 내가 알고 여기다가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록이 세 칸의 부록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록이 세 칸이 되면서 앞서서 정리했던 뭐 아날로그 디지털 관련 그런 기타 등등이 전부 부록에 가면서 이제 논문 두께는 그대로 됐고 실제 본문 두께는 조금 이제 짧아진 그런 형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뭐그 외에 이제 인덱싱 같은 거를 뭐 할 수도 있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장황하게 앞서서 길게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이 목차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수업에서 어디까지 하고 싶은가? 물론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사실은 해야 되죠. 주제를 정하는 이야기도 하게 될 거고, 제가 던지는 화두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야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는 써야 되죠. 서로는 이제 확실하게 쓰시고, 요게 참 어려워요.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들을 연구조사해가지고, 다른 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근데 난 이렇게 할 거야를 써야 되니까, 요거는 사실은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조사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사실은 도와주거나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그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저런 데 가가지고 자료를 다운받거나 심지어 어떤 자료는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얻으셔야 되는 거라 요거는 완성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든지 이 프로젝트의 내용 및 방법을 다 쓰긴 어렵지. 이제 왜냐면 방법론은 굉장히 긴 내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한 여기까지 정도 프로젝트의 목적 또는 요 서론부 요런 데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뼈 정도까지는 최소한 잡고 본문까지 쓸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랑 써온 거를 들고 와서 여기서 저한테 검사를 맡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 서론하고 연구 목적 저쪽이랑 똑같죠. 서론하고 이제 사실 요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 요거는 이제 요 연구, 서론과 연구 목적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유사 연구들의 역대 히스토리들을 정리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거는 연구 방법에도 찔끔 나올 수도 있고, 연구 목적에도 찔끔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서론부에 노골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자유도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해놨는데, 여기는 이게 어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론적 배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예 서론 쪽에서 밑밥만 던져놓고 이론적인 내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을 쫙 설명하다가 내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여기는 자유도가 상당히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논의를 통해서 자꾸 이쪽으로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여기다 이제 딱 넣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이제 여러분한테 진이 빠지게 하거나 막막하게 하는 그 요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코스에서는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이제 쓰게 되면 그 다음은 2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씩 더 채우시고 그러면 제가 어쨌든 문건창 교수님으로 수업이 넘어갈 때까지 한 여기까지는 커버를 했어요라고 하고 토스를 하면 교수님이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 방법, 내용 방법론 나 많이 갖고 있지. 내 케이스 스터디를 받아봐라. 얍 하고 여러분한테 막 뿌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본문을 채우시게 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꼬를 터드리는 거지. 제가 뭐 잡아다 써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그 제가 진행하는 한 두 달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 있으신가요? 딱히 없으시면은 저희가 그 네, 다 이 시간에 현장에 있어서라기보다 네, 그냥 그 지금 다들 잘 집중해서 듣고 있을 텐데 네, 그냥 뭐 과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업으로 진도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걸 좀 여론을 통해서 정하면 어떨까요? 어, 저도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좋죠. 왜냐하면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는 거는 더 어렵고 하니까 네.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 받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데 이제 오늘 같은 환경이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한번 모으는 그거를 주중에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네. 일단 우리가 뭐 단톡방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지금 꼭 결정할 건 아니고 오늘 네, 이렇게 네, 네. 해보니까
아, 네, 요 수업은 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워크숍이 현장으로 진행돼야 좋다고 컨센서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잡히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되니까 그냥 숙제 형태로 진도를 나가자고 결론이 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톡방에서 해결을 해주시고 그 네, 외에 또 다른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나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지금 오신 분 지금 김건희 씨랑 여기 CCK는 누구시죠? CCK님? 최가연이라고 합니다. 아, 가연 씨? 네네. 네네네. 이게 나중에 들어오실 때는 저도 이거 사실 문건창으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바꾸셔가지고 제가 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왜, 요걸로 이제 제가 출석을 아마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이제 출석 화면을 찍어서 제가 근거로 내고, 네, 그리고는 오늘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